2021년 11월 4일 목요일 낮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그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 그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거 하고 국민배당금 15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그 행사죠. 그거를 지금 1, 2일 날은 이제 부산에서 했고, 이제 3일하고 4일은 이제 양산, 김해, 창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일인데 이제 양산에 오전에 지금 행사를 했어요. 하고 오후 3시부터 이제 김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창원에서 하고 그 행사에 좀 꼭 갔으면 싶은데 뭐 오늘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근무를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코 참 그렇네요. 그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지금 우리 위촉장 그 뭐 정무특보라든지 정책특보 또는 홍보특보 기타 뭐 여러 가지 특보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이래 국가혁명당을 이제 당원은 아닌데 국가혁명당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위촉장을 좀 수여를 하라고 해야 될 그런 지금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런 하나의 그 큰 흐름이 한 번씩 이래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올해 8월 18일 날에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두 달 뒤에 10월 18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제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렇게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갑옷 입고 백마 타시고 칼 차고 말이에요. 행주산성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8일에는 예비후보 등록할 때는 그 오징어 게임 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뒤에 이제 옆에 좀 서고, 그 과천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등록하시고 국립현충원에 이제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라면은 두 번째 산은 지났고 세 번째 산이 지금 다가오는 것이 뭐냐니까 TV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 나가는 것 여기 지금 남아 있다고. 지금 이게 이제 이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군소 후보 대통령 그 군소 후보들 속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의힘당 후보가 이제 내일 선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홍준표나 윤석열이가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그래도 내가 볼 때 좀 정확하게 정세를 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돌아가는 정세는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 물론 뭐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는 백해가 다쳐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철수 마찬가지. 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이재명이나 추미애나
이낙연이나 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국회의원 300명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전 세계 인류 전체가 저 바이든도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백해가 다 닫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그는 뭐 백해 닫힌 거는 영적으로 닫힌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세를 또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좀 잘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지금 일반인들의 그 마음 그걸 뭐라나 그거하고 그거 50%고 당원들의 이제 권리 당원들이 50% 이제 그러는데 일반인들에게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조금 앞서요. 압도적으로 앞서는 건 아니고 조금 앞서는데 그 이제 당심에서는 권리 당원들이라든지 이제 권리 당원이라 회비 내는 사람들 책임 당원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직은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윤석열이 쪽에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밑에는 뭐 구의원, 시의원들 뭐 이제 내년에 비자재 선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당심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이가 조직표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당심을 이렇게 뛰어넘으려면은 일반인들의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한 15% 20% 정도 월등하게 앞서면은 이제 홍준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조금 앞서고 당심에서는 크게 떨어지니까 아마 윤석열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윤석열 그 밑에서 그 뭐 검찰 고발 사주 그런 거 쭉 들어보면은 손준성 검사나 뭐 김웅 이런 사람 또 윤석열이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내가 보면은 양심에 완전 철판을 깔고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인가 봐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궤변을 늘어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썩어 빠진 그런 적폐 세력들이 이제 뭉쳐 있는 데가 지금 국민의힘당 중에서도 윤석열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시간 똥파리들 막 몰려 있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뭐 거기서 이제 뭐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가 있고 하여튼 그 윤석열이나 뭐 홍준표가 뭐 혹시 홍준표가 될 수도 있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나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이는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그다음에 심상정 안철수가 11월 2일인가 그때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심상정이는 정의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 네 사람하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오자 토론을 이제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산이 이제 세 번째 산이라고 볼 수 있지. 거기서 이제 토론이 됐을 때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조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토론을 보고 싶으니까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여로라고 하는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태연실이가 나오고 그 바보 흉내 내는 그런 또 탤런트가 있었어요.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할 때 그 도로가 조용했어요. 그 내 기억이 납니다. 그 이미자의 그 노래가 그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이미자 노래가 그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 길은 뭐 그래 나와요. 정도님 따라서 뭐 내 이 노래는 안 불러보니까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른가 뭐 그 드라마 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조용했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한 15년 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야인 시대라고 있었다고. 그거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보았는데 그렇듯이 이제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TV 토론할 때 도로가 조용해지겠죠. 진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총재님 말씀대로 말하면 저 미친놈이 말이야. 뭐 한마디 한다는데 5사람 속에 군소후보 정당의 토론이 아니고 메이저급 이런 대선 후보들 사이에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 정말 1억을 진짜 주나 무슨 돈으로 주나 양적 완화가 뭔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5%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위촉장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한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위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서 어제 한 사람한테 이제 갔었어요. 가서 우리가 그분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가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촬영을 하려고 그래서요.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촬영 좀 해도 되겠냐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 얼굴은 안 나오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얼굴도 안 나오게 하는데도 또 뭐 가게에 이제 그 물건만 이렇게 찍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영상 기록을 내가 남기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뭐 그거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남이 공자님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특히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잔데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작년 총선에 내가 나가면서 나는 가가호 명함을 이렇게 직접 주면서 뭐 대화할 만한 사람한테는 하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과점에 가가지고 빵을 2개 사면서 뭐 빵 사면서 딱 놓으면서 내가 보니까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처근한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 모자를 쓰고 갔다고. 뭐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한 2달 안 썼더만은 영 안 되겠더라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 허경영 총재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한 2달 안 썼더만은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뭐 좀 쓰고 다니고 말이야. 누군가가 지적하면은 내가 좀 따지려고. 그리고 쓰면서 그 사람 보니까 가게는 비가번쩍한데 손님이 그래 안 많더라고. 그래서 좀 처근한 마음도 들고 나오면서 내가 뭐 자기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허경영 보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이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제과점하고 안경점하고는 다 연관이 되잖아요. 뭐 안경점에 가서는 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29번이 장애혁명이단 말이에요. 장애혁명에서 쭉 넣어다 보면은 2번째 보면은 거기 장애혁명 안에서도 안경 공영제를 실시해서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 공영제를 실시한다. 이럴 때 있다. 그렇게 되면은 10만 원 이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안경을 무료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래 되면 안경점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점 내가 가끔 가는 안경점이 있다고. 그럼 사장님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요. 하고 그 다음에 28번이 뭐냐 하면은 330약의 28번이 도덕혁명인데 거기 이제 거기 보면은 생일 케이크 나오잖아요. 거기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계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를 위해 생일날에는 생일 축하금 1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생일 선물 등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이래 돼 있다고. 거기 이제 28번 도덕혁명인데 거기 보면 생일 케이크 있잖아요. 생일 케이크는 제과점에서 만드니까 모든 생일이거든. 이거는 뭐 18세 이상만 생일 생일 축하금이나 생일 케이크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딱 태어나는 애부터 해가지고 99세, 100세, 112세라도 말이야. 120살, 130살이라도 숨만 붙어 있으면은 다 생일날에는 갖다 주는 거야. 생일 케이크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일 케이크 이거는 다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엄청 한 100배는
바빠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안경점에 가서는 선생님 내년에는 벼락부재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는데 뭐 그 어제 제가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 돌았나 하는 식으로 영 떨떠름하게 이제 내를 판단하더라고. 참,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알려주고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왔는데, 작년 총선에 나갔을 때도 내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뭐 가게 같은 데 들러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작년에 갈 때 그 가게 들러가지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좀 귀담아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좀 알고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좀 비싸요. 그 집에 그 가게가 무슨 가게라 이야기는 못하겠고 한 15만 원, 한 20만 원 하네요. 그 상품이. 그래 두 번 내가 나도 필요하니까 사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했어요. 구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 그 집에 들러가가지고 내가 이제 한 작년 총선 이후로 이때까지 계속 내가 주요한 자료는 계속 보냈으니까 들어볼 만한 그 유튜브 영상, 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거죠. 그런 걸 보내고 자기도 이제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내가 100번 보내면 그 사람이 한 번 답이 와요. 뭐 명절날 이런데 좀 추석 잘 보내라 이런 식으로 답이 오고 이랬어요. 그래 위촉장을 한번 그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던데, 내가 좀 이야기를 하니까 좀 받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가만 의식을 보니까 이분이 전혀 의식이 없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이 뭐 여기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관심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장사가 안 되잖아요. 다 장사가 안 되니까 좀 힘들게 사시더라고 보니까. 사시고 그분한테는 주 4일 근무제는 꿈과 같은 이야기더라고. 보니까 한 달 30일 같으면 30일 내에 가게는 오더라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더라고. 그 아주머니께서 가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어쩌냐 이럽니까. 일요일 같은 데는 이제 조금 늦게 노는가 봐요. 보통 때는 아침 10시쯤 돼서 놓으면은 일요일 같은 데는 한 2시간 뒤에 한 12시쯤 돼서 놓고, 고기 자기 노는 시간이지 그럼 어디 뭐 놀러 가는 시간이 없더라고. 그런데 가게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만 눈치를 내가 좀 캐치를 보니까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람은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하여 뭐 선거하는 날에도 아마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투표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이제 내가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제 갔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이게 피부에 와 닿아야 그렇게 알지. 그 전에는 몰라요. 내가 얼핏 이제 아이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자료를 내가 한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하늘궁에 한번 찾아가려나 이런 마음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한번 아련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니까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대리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하여튼 이제 그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위촉장을 이렇게 이제 또 관심이 있는 분한테는 또 몇 분 있어요. 어제 아래 그 이발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에요. 관심이 있고 책도 직접 사서 보고, 내보고 이제 책을 어디서 구입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는 서면 영광도서에서 구입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남포동 가서 직접 구입해서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레 내가 하늘궁 갈 때 우리 이제 그 부산 시당방에서는 12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가고, 김해에서는 이제 20일 날 토요일 날 가는데 그 두 개를 다 알려줬어요. 원하는 대로 가시라고. 12일 가고 싶으면 가고 20일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뭐 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본다니까. 이발사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발사들은 보통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쉬거든요. 그런데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 금요일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일요일 날 자기는 시간이 되냐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가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위촉장을 진짜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지금 홍보 톡보로 해놨는데 그런 분은 정말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발사니까 이발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발하면서 한 5분 동안에 이발하면서 대선에 이제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허경영, 이 허경영 이분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정책이 훌륭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퍼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 개별적으로 할 때는 미용실하고 이발소는 거의 다 갔어요. 가가지고 직접 멘트를 계속 이제 말로 많이 했다고. 직접 멘토맨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위촉장을 내가 상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위촉장 주는 것이 제일 제가 봐서는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5%는 이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되면은 이제 거기 총재님께서 이제 그 TV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길거리에 이제 사람이 없다. 그 TV 토론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는 급속도로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는 10%, 그 1월 달에는 이제 한 3등,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2등, 3월 달에는 1등,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하니까 그 참 재미가 있죠. 어제 그 썰전이라고 JTBC에서 6시에서 좀 하는 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앵카가 나왔는데 앵카 이 사람이 안상수 전 그 인천광역시장하고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영 말을 이 사람이 전혀 잘 모르는 잘못된 말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엄청 괘씸하다 뭐 좀 이렇게 분노 같은 게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이제 막 검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검색이 잘 안 돼서 구글에 들어가니까 검색이 딱 되니까 이 사람 이름을 내가 알았다고. 뭐 박성태더라고. 그럼 옛날 얼마 전에 그 김성태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원직에서 이제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21대 국회에서는 공천을 출마를 안 했지. 근데 김성태이라듯이 저 사람은 그게 이름은 성태고 성은 박이더라고. 박성태인데 이 사람이 그 영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좀 분노가 좀 차오르는 상태고 이름은 이제 알아냈고 그래가지고 경남도담하게 딱 보니까 그 우리 정병국 고모님도 좀 그 사람이 안 좋게 평가를 해놓고 말이에요. 그 박인율 님이라고 그 치과의사 마산에 있는 치과의사님도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해놓고 안상길님 우리 저게 거제도에 계시는 분 거제에 계시는 분이지. 그분도 그 굉장히 그 정입하거든요. 그분이. 이분도 막 엄청 그 분노를 해놨더라고. 나 역시 그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가 또 같은 동지지. 그러니까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침에 JTBC 또 검색하니까 바로 전화번호 나오잖아요. 공유해가지고 전화번호가 741에 6000번인가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하니까 여직원이 받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내가 그 썰전에 그 운영하는 분 박성태 앵카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좀 연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기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억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럼 억지로 안 바꿔주는 건 알 수 없고, 근데 어제 내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박성태님께서 앵커께서 옳게 그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데서 말이에요 말을 하니까 이거는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차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좀 바르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전화를 드렸다 하니까 그럼 전달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 아쉬운 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을 녹음을 못 시켜놓은 거, 여기 좀 아쉽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보니까 뭐 내가 거기서 여성한테 그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조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내보다 나이도 많이 적을 것 같은데 뭐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그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하고 만난 것도 또 사실이고 실제 팩트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2018년 5월 5일날 만난 것도 사실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것은 이분이 잘 몰라서 언급을 안 했는데 2000년도 그때 부시 대통령 만난 거는 사실인데, 이분이 이제 합성 사진을 했다 해가 이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실형을 사신 걸로 그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박성태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거는 실형을 살한 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2008년 2월 달부터 2009년도 7월 달까지인가 내가 그랬어요. 정확한 뭐 날짜는 내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연도는 거의 비슷해요. 2008년도 2월 달, 그 남대문 불탈 때니까 2018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래. 그 남대문 불탈 때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9년 7월 달까지인가 그래 1년 6개월간 실형을 사신 거는 확실한데 그거는 진실인데, 그 부시 대통령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진 합성을 해서 이러한 혐의로 이제 구속 소감됐다. 그 항은 잘못됐다. 그거는 전부 다 판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 관계 이것도 무혐의 처리가 됐고, 어떻게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느냐 하면은 기자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 기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나중에 양심 선언을 했다. 즉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즉 쉽게 말해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1년 6개월 동안에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하고 말이야. 그 신문 기자로 하여금 회유를 하고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실형을 살았다. 이것이 팩트단 말이에요. 그건 좀 그 세밀하게는 이야기는 안 했, 그렇게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고, 기자 이야기하고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 무혐의 처리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 부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사진 안 만났는데 만났다 이래가지고 그 혐의로 실형 살은 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적을 해줬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이제 그 공약 선호도에 봐서는 5번째 안에 든다.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심상정에 이어서 5번째고 4.5%다. 그리고 안철수가 6등이다. 6번째인데 2.2%다. 그렇게 안철수보다 2배나 더 공약률에 있어서는 더 호감도가 2배나 더 높으신 분인데, 앞으로 이제 이분이 10월 18일 날 대통령 예비후 등록을 하셨고, 이제 갈수록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박성태 앵커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못된 것은 그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KBS나 MBC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JTBC 하면 종방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방송이니까, 박성태 앵커가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 되면은 JTBC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그 회사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뭐 가격하게 고발을 하겠다는지 뭐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원래 나도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 보왕산매론을 보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굳이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래 돼 있거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체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고발한다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JTBC가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되지, 그 거짓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 앵커도 공부를 해야 되죠. 어? 공부를 해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이렇게 구속 수감됐다는 것은 그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꼭 전달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달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전달할지 할지.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그래 이야기를 좀 했고, 어제는 내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제과점에서 빵 사고 오면서도 말이에요, 자기가 건성으로 이야기를, 내 말을 듣고 좀 희한한 사람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과점이 앞으로 내년에 100배로 잘 된다니까 웬 미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겠지만은, 실제가 그랬대 안 되겠느냐고. 모든 국민들이 말이야 다 제과점을, 빵을 이렇게 뭐 떡도 되겠지만은 케이크를 또 원하는 사람은 원하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바빠지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내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내가 슬프더라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볼 때, 야, 정말 그 대통령 대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유치업장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참 진짜 그 당원에 가입한다 이래가지고 진성당원들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또 진성 국가혁명당에 가입도 하지만 회비도 내지만은 또 허토피아로 그저 정예원 등록하는 게 있다고. 그거는 한 달에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등록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돈이 이제 뭐 단돈 500원, 1000원 나간다 하더라도 싫어하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내가 꼭 바로 내겠다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일단은 정예원이 돼야 돼요. 정예원이 돼야 대통령 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예원이 된 상태에서도 회비를 이제 꾸준하게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을 하고, 또 아련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최소한 축복도 받고 또 명패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되겠죠. 이런 분이 이제 들어서야 이게 참. 오늘 어제 이제 윤석로 마라톤 이 사람 뛰는데 나오시는 분들, 이거는 다 기록이 다 남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참 대통령 대리라 내가 볼 때. 대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내가 대충 이래 보면은 무슨 뭐 그런 분들이 무슨 뭐 서울대, 고대, 연대, 뭐 하버드, 뭐 어떤 뭐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막 그냥 평범한 이런 소서민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완전히 내년에는 바뀐단 말이야. 천지가 뒤바뀌진다고. 김정민 박사가 요즘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강연 나와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또 안철수도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4차 산업 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조금은 눈치채더라고. 그런데 완전히 정력의 그게 선천히 주역의 시대가 끝나고 정력의 시대가 온다든지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정치는 아무도 없어요. 저 박영숙 미래 포럼 대표, 미래학자죠. 박사입니다. 그분이. 박영숙 박사님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이렇게, 그분이 뭐 아마 한 1980년도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거기 비행기 공항도 이렇게 활주로가 없어진다 하잖아요. 비행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수직으로 팍 올랐다가 바로 이제 날라버리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
바다 위에 이렇게 막 짓는 거 그게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분이 보니까 강정산을 믿는 어떤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더라고. 뭐 강의하는 거에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선천이 가고 후천이 온다는 걸 알지만은 일반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볼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 되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이미 되어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직접 이렇게 돼야 그때서 비로소 알아요.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99.999%는 0.0 신인님을 알아보는 지금 현재의 약 0.01%의 진성당원들에 의해서 99.99%는 딸려오는 게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거기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 후보는 나는 아주 좋게 봐요. 김부선인가 뭐 여자 배우죠. 그분하고도 뭐 그런 관계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하도 내가 과거에 어떤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것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사람은 내가 직접 겪었어요. 남자인데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한 5분 10분 넘어가면은 말을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뭐 이재명 씨는 내가 볼 때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좀 살아오신 분 같은데 그러나 그분도 백해가 달쳤는 거는 사실이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고 뭐 여러 영예전이다 이런 거는 내가 보면 모를 것 같아요. 모른다고 봐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잖아요. 민주당 안 그래요?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있는 그 이제 그 패거리들 속에 추대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한 방에 간단 말이에요. 한 방에 가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12월달, 1월달 이럴 때 가면은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재명이는 뭐 대장동 의원 이거는 억지로 갖다 붙이잖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권성동이 원이 남아가지고 뭐라 하는데 그 전부 다 좀 잘 모르고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이재명 씨는 나름대로 내가 판단해 볼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확하게 일을 했다고 봐요. 뭐 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신에 돈 가져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의 힘당의 떨거지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 곽상도 아들이 50억 이래 가져갔고 말이요. 그 나머지 뭐 최재형 말고 최재경이 그 사람도 그 검찰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한 방에 가는 것이 내가 볼 때에 지금 그 한교안 씨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4.15 부정선거 및 이번에 그 국민의힘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지금 있었을 때도 부정이 있었다고 그분이 주장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놔두더라도 작년 4.15 총선은 부정은 틀림없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언젠간 드러나는데 요거 내년 3월 9일 이전에 드러날 것 같아요. 그것이 드러나면은 민주당 전체가 크게 한번 이거는 뭐 정권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의원을 전부 다 다시 뽑아야 될 그런 일이다. 총선 무효거든. 그것이 지금 하나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교안 씨가 지금 이제 뭐
분노를 터뜨리고 있죠. 한교안 씨뿐만 아니라 봉병호 박사라든지 또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뭐 미국 1년 전에 어제가 이제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딱 어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 있은 지 딱 1년 됐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는 미 대선에서 80%를 지지를 받은 트럼프가 지금 정식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식으로 복귀되는 문제, 이게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초토화가 된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뭐가 초토화가 되느냐니까, 만약에 윤석열 씨가 됐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런데 그 공수처에서 가만 놔두느냐고, 손준성이하고 김웅이 이런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게 되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라면은 자기 처 김건희가 지금 그 재상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대택 씨 같은 사람의 피해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상납 받았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지금 뭐 윤석열이도 휘청휘청거린다고. 그것이 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제3지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허경영 총재님은 또 실력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실력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다 뗐잖아. 그리고 사서 3경, 뭐 사서 5경, 그리고 뭐 14살 이전에 뭐 커진 뭐 동서양의 고금의 모든 그 종교 사상을 다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아니냐고. 그리고 뭐 36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세상의 고생이라는 고생은 전부 다 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최고로 경제의 실물 경제에 밝은 이병철 회장 밑에 그 양아들로서 이렇게 양아들로 이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빨에 뭐 걸려가지고 앞으로 방송할 때는 내가 이빨도 한번 보고 해야 되겠네. 양아들로 있으면서 실물 경제를 밝았고, 또한 그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삼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재계에 있었던 그 어려운 문제를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 어드바이스를 해줬다고. 그런 실질적인 어떤 실력이 있고, 또 그 당시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제 그 비선이죠. 그러니까 그 정책 보좌관 보좌관 역할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거 보면은 뭐 대단한 거예요. 삼선 개헌 날짜를 이제 이렇게 잡는 것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될 운이 어떻느냐, 그 날이 이제 일진이 자기한테 좋은 일진이 있잖아요. 일진이 안 좋은 일진이 있고, 그런 걸 다 봐주셨다고. 그러니까 풍수도 아시고, 뭐 사주, 관상, 뭐 풍수, 역학, 종교, 사상, 이 모든 것이 그 통달해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참 이번에는 완전히 이 지구라는 그 우주의 자궁이 완전 새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하늘에서 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이시니까 당선이 되어 있는 거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이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99.99%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비춰져야 믿는 거예요. 그 이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1945년 8월 초에 그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하기 전에 일반 이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거 이제는 그 독일이 패망을 했었을 때에 독일이
1945년 4월달인가 그때 독일 히틀러가 이제 자기 에바 브라운하고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고 하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은 끝나야 되니까 끝나야 될 그런 총체적인 운이단 말이에요. 을료년이 1945년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흐름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은 항복을 안 하니까 사무라이 정신이니까 항복하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죽음을 생사일려 정신이 있어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죽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으로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을 이렇게 완전하게 항복을 받으려면 미국 군인들이 100만 명 이상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새로운 무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원자탄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보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에 사는 사람들 미리 좀 나가라. 좀 있으면 이거 건물이 완전히 이거는 전대미문이거든.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 도시 전체가 다 없어지니까 나가라 하는데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와 그와 같아요. 그리고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이 도시 전체가 한 방에 눈 깜빡할 사이에 싹 다 없어져 버린다. 뭐 사람만 다 죽는 게 아니고 말이야. 산천초목 뭐 다 죽어버린다고. 하나도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듯이 가정을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좀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돼 있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경점에 가서 이야기해도 설마 그럴까 말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어제 요즘 그 위촉장 주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당선될까 말까 이렇게 자꾸 당선이 이미 돼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씁쓸해했습니다. 어제 그분한테 내가 뭐 처음 만나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은 처음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렇지 이해하지만은 한 1년 이상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받는지 뭐 받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좀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늘궁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 204번지에 있는 그 하늘궁은 하늘궁 위에 있는 그 본관 그 건물 이제 그거는 내년 대통령 이제 당선되시고 나면 한 1년이면 금방 지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다 동참을 해야 되니까 동참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대리 되시는 분들 대통령이 대리가 될 분들 이래 보면은 뭐 제일 첫 번째가 정예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분들 중에서 뭐 중간에 또 탈락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정예원 등록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고 그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야가 그 축복을 받았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궁 명패를 했느냐.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 어느 참여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시겠죠. 그 뭐 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약 한 5,000명에서 10,000명, 15,000명, 뭐 그거는 얼마나 구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10,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지인들이 그때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때서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같은 경우 하더라도 뭐 내 동생, 내 고모, 내 작은아버지, 내 사촌들, 내 또 삼촌들, 내보다 나이 어린 삼촌이 많아 있어요. 뭐 이런 분하고 100만 원 내게 해놨다고. 그리고 이제 내 주위에 가까이 이제 아는 사람들, 내 법무부 다닐 때 같이 있었던 그 재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몇 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내 말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1억 원 코로나 생계 지원금을 이렇게 받고 매월 150만 원에서 220만 원 국민 배당금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3,000명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이런 잘못된 세력들, 언론인들, 법원, 검찰, 경찰, 또 국회
또 그런 거 교육계에 있었던 분들, 진짜 암적 존재들, 하여튼 간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걸거치는 놈 사람들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뭐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 포연 갖고 여러 영년 여전이다. 응작 여시관 하라. 야기 새끼나 이염승과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 예래다. 이런 건 이제 견성을 시켜주는데 그 교육기관이에요. 견성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 우주의 실체를 바로 눈으로 깨치게 해주는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의 눈을 뜨게 하는 거라고. 지금 윤석열이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양심의 눈을 떠보라고. 차마 막 눈물을 막 뭐가 지금 흘려야 돼요. 쑥 막 흘려야 된다고. 그런 데 가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그런 노래가 저절로 나올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은 거예요. 하나 안 좋으면 하나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뭐 신체에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못한 이런 거는 하나 안 좋지만은 그러나 대신에 영적으로 밝아지잖아요. 자기 참된 양심을 깨닫게 되고 그런 거 3,000명 정도 가는 걸 보고 또 사회가 이렇게 정말 정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우리 말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가지고 12통을 이렇게 쓰시면서 세계 통일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을 막 한 달이면 몽고하고 하나가 합쳐버리니까 대단하죠.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 말이 그때는 이제 묵어주니까 내 그야 뭐 이름 밝히는 없고 상수도 사업본부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말이에요. 그 김성기 하면은 와 그 어려운 문제 엄청 잘 풀었거든. 야, 저 사람 진짜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하고 말이야. 직원들 어려운 문제 전부 다 해결 못한 게 없었지.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왜 그래 허경영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됐다.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허경영 이거 말이야 뭐 백국명패 뭐 500만 원 아이고 미친 또라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 말을 믿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좀 늦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백국명패도 하고 또 축복도 받고 또 뭐 돈 있는 사람은 대천사도 받고 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금방 그 하늘궁에 있는 그 본관 건축은 빨리 지어갈 거고 또 뭐 인천에 있는 항궁도 빨리 지을 거고 항궁에 그 비용을 어떻게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지어질 거고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무보수로 일을 하고 판공비도 없이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한 10,000명 정도에서 한 사람 앞에 한 20사람만 자기 말만 믿어줘도 10,000명 곱하기 20사람 하면은 뭐 얼마 되겠나 한 20만 명 20만 명이 새로운 사람이 20만 명이 전부 다 이렇게 20만 명 더 되죠. 나아가서는 5천만 국민이 다 이렇게 동참을 하겠지만은 일단 내년에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한 50만 명은 이렇게 하늘궁을 찾아올 것 같아요. 50만 명, 100만 명은 찾아오겠죠. 찾아오면은 그 건물은 빨리 지을 것 같아요. 내년 걱정을 합니다. 내년 대통령이 이미 당선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황제, 우리나라 황제가 빨리 등극을 하셔야만이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내일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아마 될 것 같은데 되고 난 이후도 엄청 어렵게 된다고. 그게 이제 되면은 거기 홍준표가 그 한교안에 이제 한교안이 이야기하는 내 부정선거를 좀 눈을 뜰 거고 그래 되고 이제 그래 되면서 이제 서로 후보를 교체를 원한다고. 어제 RG 2일날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 대책 하여튼 무슨 회의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에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김두관이 정세균이
이낙연이 추미애 다 한 자리 모으고 민주당 당원들 뭐 그 당시에 또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그걸 캠프를 만들었는데 서론이가 그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안 좋은 소리 하고 뭐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갔지 서론이. 그래 갔는데 이제 저기서도 이재명이가 후보가 옳은 후보가 아니니까 교체하기를 원하고 이낙연이도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여기도 윤석열이가 됐다 하더라도 홍준표가 후보 교체하기를 원한다고 본격이 또 실질적으로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사분 오열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질이 멸면이 된다는 그 총재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 보니까 둘 다 너무 싸우니까 싸우는 것도 사생결단하면서 싸우니까 없는 걸 너무너무 양심에 너무 철판을 깔고 그걸 이야기하고 너무 이렇게 막 하니까 새롭게 이제 신선한 제3의 지대에서 놓은 사람이 뭐 안철수, 김동연이 이제 의경영 쪽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재나 안철수, 김동연이, 허경영 요 네 사람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이에서 이제 안철수가 거기 그래도 보니까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중에서는 조금 낫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철수가 하루바삐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양심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사실상 허경영 총재님을 잘 못 알아봤는데 이번 토론을 해본 결과야 이분은 굉장히 참 위대한 대천재 정치인이다 이렇게 안철수가 그래 선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언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나는 적극 지지한다. 좀 늦었지만은 내가 지지한다. 이런 선언하는 것이 안철수로 봐서는 엄청 자기로 봐서는 운이 확 휘는 운인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 이야기하다시피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가고 바이든이 지금 이제 불법 이민자한테 한 사람한테 4억을 줍니다. 4억. 세 사람 오면은 한 가족이 12억을 받는다고. 이것이 강미연 TV 어제 아래서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좋아하는가? 이 사람 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느냐고. 1억을 줘도 지금 뭐 많은데 말이에요. 한 사람 앞에 4억을 주고 그러니까 두 사람 오면 8억을 줘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바이든 안 된다 내려온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미국에서도 작년 대선에 대한 부정이 이제 하나씩 밝혀져 나가니까 그럼 트럼프가 언제 복귀해도 복귀한다고 복귀해가지고 하늘궁을 방문하는 거 이제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와도 안 되고 적합한 시간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놓을 때에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되겠죠. 이게 아마 들러오는 사실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안철수가 빨리 좀 꿈을 좀 깨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좋겠어요. 자기 깨닫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그 정치인 중에서도 좀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딱 토론해보면 알잖아요. 복싱을 딱 해봐도 알잖아. 복싱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뭐 있잖아. 딱딱 뭐 토론 한 몇 마디 딱 하다 보면 아이고 무릎 딱 꿇고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고수님 잘못했습니다. 고수님을 못 알아봐서 미안합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야 무릎 딱 꿇고 두 손 싹 빌고 말이야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주먹세계에서 말이야 치고받고 한번 싸우다가 말이야 한 방 딱 맞아보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하듯이 안철수가 그런 선언을 좀 하면 좋겠는데 내가 한번 소설을 써봤습니다.